여러분 안녕하세요. 20년 강력 형사 출신 박민호 탐정입니다. 오늘 또 실제 의뢰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외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거의 같은 말을 하거든요. 대표님,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도 사건은 확실하다고 느낀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면허를 따고 언제 가장 많이 사고를 나냐면 초보 운전에서 막 벗어났을 때 이제 운전에 재밌고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고가 가장 많이 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 이제 실수를 합니다. 오늘은 눈치챘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순서를 현장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보통 확신이 되면 바로 따지지 않나요? 거의 90%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증거는 없어집니다. 외도는 상대방에게 눈치를 채게 하고 들키는 순간부터 형태가 바뀝니다. 연락 방식이 바뀌고 만나는 장소가 바뀌고 시간이 바뀝니다. 형사 수사에서도 똑같습니다. 용의자가 눈치채는 순간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실제 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상해서 새벽에 몰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봤어요. 또 사진도 찍습니다. 이거 흔하게 우리 의뢰인들이 많이 하죠. 본인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남편이 휴대폰 접근 사실을 알아챘고 모든 대화를 삭제했습니다. 클라우드 초기, 연락 수단 변경. 결국 법정에서 어떻게 됐느냐? 위법하게 취득된 자료로 증거 인정이 안 됐습니다. 외도는 잡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럼 개인이 확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외도 사건은 진실과 증거가 다릅니다. 진실은 알아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몰래 위치 추적. 여러분이 남편 차에 또 아내 차에 GPS를 붙입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녹음기 설치. 집이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두죠. 이거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입니다. 세 번째, 뒷쫓기. 탐정놀이 하죠. 감정적으로 따라가다가 오히려 상대에게 들킵니다. 오히려 들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전하다가 큰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아드레날린이 굉장히 높게 분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큰일 당한 분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외도 사건의 절반은 이 단계에서 망가집니다. 제가 강력계 있을 때 선배 형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확신은 증거가 아니다. 느낌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외도도 같습니다. 느낌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느낌만으로 움직이면 실패합니다. 그럼 처음엔 뭘 해야 하나요? 기록입니다. 감정 말고 기록. 귀가 시간, 요일 패턴, 외출 이유 적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패턴이 만든 증거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아내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주 화요일만 늦게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죠. 두 번째도 우연, 세 번째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매주 화요일에 동일 시간에 같은 지역 이동하더군요. 우리는 그 패턴 하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여성과 차량 동승 사실을 확인했고요. 여기서 결정적 장면은 식당 아니었는데요. 상간 여성이 상추에 고기를 싸서 남편 입에 넣어주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했을까요? 친밀성. 법원은 이걸 봅니다. 자, 법원이 보는 그 외도 기준은 어떤 거냐?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손 한번 잡았다고 전부 다 외도가 인정되냐? 전부 외도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은 세 가지를 봅니다. 반복성이 있느냐? 은밀성이 있느냐? 친밀성이 있느냐? 한 번 만난 건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된 만남은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탐정은 사진 한 장을 찍는 게 아니고 시간을 쌌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이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외도는 순간이 아니고 패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가 하나 있습니다. 외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들킬까봐 장소도 바꾸고 시간도 바꾸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 사람은 잊어버리고 반복 방심하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여태 안 들켰는데 괜찮겠지. 그 순간부터 실수가 시작됩니다. 외도가 깊어질수록 거짓말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설명 자체를 하지 않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회의야, 출장이야, 야근이야 설명이 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늦어. 일 있어. 그냥 끝이에요. 끝. 이건 숨기는 게 아니라 이미 생활이 분리됐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도 사건을 오래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들키기 직전에 패턴이 생깁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사람은 편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사는 그 반복을 따라갑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만들 수는 있지만 자기의 습관까지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숨겨지는 게 아니고 더 단순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대표님, 확실히 잡아주세요. 저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항상 다시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외도 조사의 목적은 복수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이혼할 것인지,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현실을 확인하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의심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외도 사건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침착한 사람이 이깁니다. 다음 편에서는 끝까지 부인하던 상간남, 상간녀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심리 변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책에도 잘 나오지 않는 현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